안녕하세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이건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혜원입니다. 예, 혜원 씨 오늘따라 의상이 아주 특별하고 화사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오늘 이 옷을 입으면서 콧노래도 좀 나오고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소소한 우리의 일상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설렘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상 속의 행복, 소소한 행복의 연결, 이것이 화사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에게 그러한 일들이 또 와, 나에게 이러한 일도 다 있네 할 수 있는 네.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힌트가 좀 준비가 돼 있겠죠? 그렇겠죠, 목사님? 그렇죠. 기대가 되는데요. 예, 세 개가 왔습니다. 네. 혜원 씨가 한번 좀 받으시고. 지난번에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 안에 오늘 저희가 초대 손님으로 모실 분에 대한 힌트 3가지가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저희가 행복택시로 초대 손님을 모시러 가면서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고 또 추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초대 손님일까 하는 설레임을 가지고 행복 택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시다. 네. 자, 안전벨트 매시고. 네. 예. 자, 이제 행복 택시 2번째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힌트가 들어왔죠? 네, 아까 네. 저희가 이 3가지 봉투를 받았어요.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힌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는요.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네. 어허. 너무 막연해지는데요. 그렇죠. 뭐 한양대학교 출신 졸업생이거나 아니면 지금 한양대학교를 다니고 있으신 분일 수도 있겠네요. 혹시 네. 예, 교수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네요. 네. 그러나 첫 번째 힌트부터 조금 쉽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너무 막연해요. 너무 광범위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서슴지 않고 바로 두 번째 힌트를 열어볼까 해요. 네. 두 번째 힌트는요, 목사님. 오, 이상한데요? 왜요? 나태주. 네? 나 선생님? 나태주 선생님 지난번에 매셨는데요. 설마 오늘 또 나오시는 건 아닐 테고요. 그건 아닐 것 같고 혹시 나 선생님하고 무슨 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추측입니다. 네, 근데 그게 네. 맞는 추측일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은 그래요? 이미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나태주 선생님과 연관이 있는 어허. 분이지 않을까. 나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인적 관계가 넓으실 텐데요. 나태주 선생님께 전화해볼까요?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다행히도 저희에게는 힌트가 하나 예. 더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힌트. 짜자잔. 해설가입니다. 해설과. 네, 해설을 하는 사람. 목사님 해설가면 예. 뭐 평론가 뭐 이런 거로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힌트가 한양대학교였으니까요. 예. 한양대학교 출신 평론가나 아하. 아니면 평론가로 활동하시는 네. 한양대 교수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너무 해봅니다. 막연하네. 네네. 만약에 정말 이번에도 네. 평론가 분이 나와주신다면 저번에 나태주 선생님에 이어서 뭔가 문학 쪽으로, 그렇죠. 예술 문학 쪽으로 무게감이 이렇게 실리는 느낌이에요. 혹은 시라든지. 네.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을 맞추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뭐 예언가가 아니니까 네. 누구실까 하는 궁금증 속에서 한번 네.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꽃이 예쁘게 폈네요. 아직도.
또 이렇게 봄날의 끝자락쯤 되는 이 시절에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습니다. 행복정류장이 여기 있네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행복정류장. 행복이 머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혜원 씨, 네. 거의 행복 정류장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추측을 해지도 못했어요, 목사님. 결국 못했어요. 네, 어떤 분일까 알아내질 못하고 네. 그냥 그 주변에 대한 얘기만 서로 나눴죠. 그럼요. 추측을 못했기 때문에 네. 더 설레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뭐 아. 옛날 노래 중에 네.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저희는 오늘 초대 손님 만나기 100m 전입니다. 네. 저기다. 네. 저기. 네. 와. 네, 아. 도착했습니다. 누구실까?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혹시 문학평론가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예, 저는 유성우라고 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예. 교수님이신가요? 예. 아, 예. 문학평론가이시죠? 교수님이신.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셨군요. 예, 맞습니다. 예. 힌트가 다 딱 맞아 아, 예.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고 네. 아주 그렇습니다. 봄날이 아주 네. 좋은 자리가 되길 저희 바랍니다. 교수님을 예, 예. 스튜디오까지 예. 아주 안전하게 모시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차에 예, 타시죠. 가시죠. 제가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 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타시고. 아유, 멋있게 천장도 예, 있고. 자, 이제 행복 택시 출발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목으로만 보아도 참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굉장히 따뜻하고 예. 깊이 있을 것 네. 같죠, 내용이요. 또 이 아버지가 이게 약간 중의적으로 들리면서 네네. 이제 지상과 천상으로 이렇게 오가면서 아, 네네.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초대 손님을 만나 뵈러 가기 예. 전에는 누구를 만나 뵐지 모르고 이렇게 예, 힌트가 담긴 예. 봉투를 3개를 받아요. 예. 저희가 오늘 받은 힌트가 3개였는데 예, 예. 교수님은 뭔지 상상이 안 가시죠? 아, 저를 환기하는 키워드요? 네네. 아, 네네. 3가지였어요. 뭐 문학 정도 아닐까요? 그것도 있었지만 첫 번째가 한양대학교, 아, 예, 두 예. 번째가 나태주 시인, 예, 예. 그리고 세 번째가 해설가. 예, 예. 이렇게 예. 3가지 예. 힌트로 추측을 못했어요. 아, 예. 아, 그럼요. 결국 실패했어요. 이 평론은 또 문학에서도 변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그렇고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직 교수님을 예,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아이, 것 같아서 그럼요. 예.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이제 그 시인이나 소설가 분들이 작품을 쓰면 네.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2차 언어 종사자입니다. 1차 언어가 아니고. 아, 예. 그러니까 이차. 그 작품들을 해석하고 그 작품에 숨겨진 좀 장점들을 주로 잘 찾아서 네. 아, 이렇게 시인이나 작가들도 미처 몰랐던 자신을 아. 제가 이렇게 제 의견대로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하. 네. 내 작품에 그런 게 있었냐고. 아.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이야, 네. 모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예. 가교육. 그러니까 와. 약간 비판자의 느낌이 아니라 예, 대략 예. 그 본인도 몰랐던 작품의 예. 보석들을 찾아내 주시는 예, 예. 분이군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네. 검사 같은 비평가가 있고요. 아. 변호사 같은 비평가가 어. 있고 이야. 판사 같은 비평가가 있는데 네. 저는 변호사와 판사 중간쯤에 있는 그 표현이 그러니까, 너무 예, 예. 딱 마음에 와닿네요. 느낌이 확 들어오네. 네. 어.
아, 그러면은 그 교수님 뵙기 전에 그 첫 번째 한양대학교라는 키워드를 예. 저희가 받았는데 재직한 지는 어느 정도 아, 되시나요? 저는 2007년에 왔으니까 17년째 갔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그 전에 두 학교에서 한 11년 있었고요. 그래서 합치면 한 28년 되는데 네. 그 대부분을 또 한양대학에서 보낸 셈이죠. 그래서 저의 정말 이제 우리 학교가 된 셈입니다. 그러네요. 저희 모교보다도 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아.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곳에서 계시면서 나태주 시인하고도 아, 참, 특별한 예. 인연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으실 때. 이야.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 작품을 제가 발견하고 알아보고 또 이제 글을 쓰고 그런 인연이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문학 행사를 하다가 선생님을 제가 많이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시구나. 특별히 미국에 2번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와. 그래서 선생님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이제 저보다 연세가 드시니까 제가 주로 이제 행정적인 일 같은 거 담당하고 네. 또 이제 호텔에서 또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모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그런 면에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야, 룸메이트를 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선생님이 그 풀꽃 문학상이라는 걸 제정하셔서 네. 후배 시인들한테 이제 상을 주시는데 그거 운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인연이 깊죠. 아니, 나태주 선생님께서 교수님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우리 앞에서 많이 하셨어요. 네, 아마 네. 오늘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 네, 않으셨나. 그 저로서는 아주 영광인데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기회와 네. 또 이렇게 또 요청을 많이 하셔서 저는 네. 뭐 아주 감사하죠. 근데 교수님 그 해설가와 평론가가 같은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제 식으로 규정하면 해설이 이제 평론의 일부죠. 그러니까 해설이라는 거는 해석하고 설명한다 그런 뜻이니까 네. 작품이나 작가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주로 해설이라고 하고 네. 이제 평론은 그래도 자기 생각도 펼치고 네. 또 심지어 창작적인 문장도 쓰고 또 날카로운 어떤 비평이나 비판이나 또 제안도 하는 이런 게 이제 평론의 광의적 의미고 사실 해설은 그래서 거기는 좀 부드럽고 친화적인 그러니까 설명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격적으로 조금 이제 그런 면이 친화적인 면이 있으니까 네. 해설을 많이 썼어요 실제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저 유명한 작가부터 아주 무명 작가까지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해설이란 말이 저하고 이렇게 붙어 다니는 측면이 있는데 네. 예, 그러면은 평론을 약간 조금 예. 더 재창조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예, 될까요? 평론 중에 네. 조금 부드럽고 친화지고 설명적인 글을 해설이라고 하는 거죠. 부분 집합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 셈입니다.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한 비평의 기능이니까. 네네. 한국에서 예. 교수님만큼 현대시를 예. 이렇게 평론하고 네. 또 해설해 준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예, 특별히 예. 시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아니 근데 시집 해설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한 분이시래요. 그렇죠. 예, 예. 예. 그거는 뭐 통계는 안 잡아봤지만 네. 심증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건 이제 시인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많이 한 탓도 있고, 시인분들도 다양하고 속성도 다양하고 또 뭐 정치적, 종교적 이런 다양성들이 있는데 네. 제가 그런 다양성들을 대체로 다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 같아요. 편벽되게 뭐 어느 한쪽만 쓰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좀 저를 찾으시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주로 시비평을 하게 된 이유는 네. 뭐 어렸을 때는 저는 뭐 시를 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문학을 하겠다고 생각했지. 근데 네. 대학원 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세부 전공을 꼭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네. 또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시인 선생님을 좋아했고 우리 교수님이요. 그러니까 그분 영향이 있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 네. 시를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등단을 하고 글을 쓰면서 이제 교과서에만 뵙던 시인분들을 이제 뭐 거의 다 만나게 됐죠. 네. 그래서 이분들을 내가 증언해야겠다. 네. 본인들 스스로 말하는 거는 이제 어울리지 않으니까 제가 네네. 대신 이분들이 어떤 시를 썼고 어떤 위상을 갖고 있고 뭐 세계 문학사에서 어떤 영향을 정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바깥쪽에서 유아무개는
주로 이제 시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된 거죠. 아, 예. 약간 전문 분야를 좀 더 시 쪽으로 이렇게 두신 거네요. 그렇게 된 거고 네. 또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만족하시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저- 다행이라는 말씀이 뭐 나오죠. 소설 쪽으로 했으면 그쪽이 또 다행이었을지 모르겠는데. 네. 교수님의 겸손한. 그냥 겸손하고 따뜻한 성품이 네. 이렇게 다가오네요. 네, 말씀 맞아요. 속에. 아유, 오늘 정말 스튜디오에서 교수님과 함께 아유 감사합니다. 펼쳐질 그 예. 이야기의 보따리들이 네. 어떤 것들일지 기대가 되는 게 너무 모든 것을 포용하시면서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네. 그런 화법을 예. 쓰시는 것 같아요. 현대 사회가 너무 날카롭고 네.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타까워 예. 괴로워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덮어주는 은사를 받은 분을 만났다는 게 네. 오늘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 방송국 아, 네네. 소속 건물입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제 스튜디오로 들어가셔서 예. 더 편안하게 어. 저희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랑했고 흠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하면서 그분이 인도하는 모임에 나갔죠. 예. 그렇게 고생하신 어머니지만 문학적으로는 최상의 예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는 그쪽에서도 예우를 안 한 거예요. 맞아. 예, 왜냐면 네. 아버지의 등 굽은 뒷모습이라든가 이렇게 차츰 이렇게 사위어 가신다 그 과정을 봐서 그런지 아버지 이렇게 더 보고 싶고 아버지는 매사에 훌륭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고맙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네. 자주 이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제 스튜디오에서 유성호 교수님 모시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시는 길 편안하셨는지요? 예, 아주 이색적인 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또 즐거우셨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네. 아주 처음 뵀는데 네. 또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돼서 네. 저로서도 아주 영광입니다. 예. 저도 아주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예. 네, 교수님 어떠세요? 이렇게 스튜디오 와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예, 저기도 아버지가 계신 것 같고 네, 또 제가- 교수님 어린 시절? 예. 저희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좀 찾으면서 네. 저하고 저희 이제 배우자하고 이제 아버지 생각하면서 조금 울컥울컥 했는데 네. 그 사진이 저렇게 또 설치를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버지를 떠올리는 시간이고 또 네. 이렇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겐 또 그분들의 아버지가 떠올리는 시간이 되시. 네, 그렇겠죠.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집에서 교수님께서 어렸을 적에 그 삼남매 중 예. 막둥이 예.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41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워낙 그 시절엔 늦은 거죠? 저희 누님이 두 분 계시지만 그래도 늦은 거죠. 어쨌든. 네.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였고 네. 그러니까 또 아버지 어머니로서 늦게 얻은 아들이니까 네.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그렇게 키우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아버지 혹시 그 추억이 아버님이 아주 엄하셨는지 혹은 아주 따스한 성품이 있었는지 예. 궁금하네요. 사실 아버지가 이제 직장이 어디셨냐면 미군 부대셨어요. 네. 이제 아버지가 해방 후에 영어를 좀 서투르게 배우셔서 네. 가급직으로 들어가셨는데 네. 정년퇴는 거기서 하셨죠.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영어를 당신이 독학하셔서 네. 이제 한국인이 오를 수 있는 어떤 그 소장까지는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월요일 새벽에 가셔서 2주 있다 금요일 날 오셨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 한 이틀 주무시고 또 가시고. 그래서 네. 어린 시절 저희 형제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행복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나가 계시고 모든 기억은 어머니하고만 있는 셈이 됐죠. 그래서 아버지가 월요일에 떠나시면 화요일 날 아침쯤이나 월요일 저녁에 이제 편지를 써요, 아버지한테. 아하. 예, 네, 편지. 그 어린 시절에요. 네. 그러면 그게 한 목요일쯤 도착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아버지가 쓰시면 그 다음날 이렇게 2, 3일 텀으로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릴 때부터 편지를 주고받은 기억은 있어요. 아니 이야. 그럼 예. 그 어린 아이 교수님의 어린 시절 유성호가 예. 아이가 혼자 쓰겠다고 썼죠. 생각한 예. 거예요? 이야. 아니 그건 제 기억이 확실하진 않지만 네. 어머님이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꽤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글쓰기에 저 근원은 거기에 있는데 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사실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있었어요. 약간 막연하게요. 그러다 이제 아버지가 정년 퇴임하시고 이제 결혼 제가 하고 나와서는 또 따로 살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님하고 아버지하고 8살 차이인데 80대 중반에 혼자 되셔서 아버지를 저희가 모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한 8년간 살았어요. 네. 그때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어허. 예, 아버지가 마지막 8년을 저희하고 안 살고 만약에 떠나셨다면 네. 저는 아버지를 모를 뻔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네. 그 어린 유성호가 매주 예. 그 쓰라고 엄마가 말했다고 다 예. 쓰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문학가로서의 어떤 자양분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매주 썼던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을지가 궁금해요. 그때는 네. 그 우리가 공책이나 뭐 연필이나 다 시원치 않을 텐데 네. 미군 부대에서 아버지가 갖고 오신 종이하고 연필은 기가 막혔어요. 와.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지질과 그 연필의 그거를 즐겼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내용은 뭐 상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잘 도착하셨느냐. 네. 그다음에 건강히 계시다 오셔라. 뭐 그런 내용이고 저희 형제 뭐 공부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의 2주에 한 번씩 썼으니까 꽤 많이 썼겠죠. 그렇죠. 지금도 갖고 계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건 이제 간지가 많은 세월이 왜냐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 부대에다 주셨고 아버지는 네. 꼬박꼬박 답장을 하시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지금도 그래요. 엄마가 편지 써라 아빠한테 예. 해도 안 쓰는 애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요. 효자세요. 그때부터 효자였고 문학 소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은 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어떠한 순간이 좀 있었을 그럼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뭐 어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들이건 뭐 나중에 이제 들어온 며느리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멈 생각은 어떠냐, 아범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뭐 저희가 의견을 드리죠. 그러면 아버지는 뭐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는데 네. 거의 다 그건 어머니 말이 맞다. 아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야. 제가 대학을 가건 뭐 결혼을 하건 어디를 이사를 하건 아버지가 반대하신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소리를 거의 안 하신 거의 거네요.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좀 제가 마음의 빚이 그렇기 때문에도 있는데 네. 그 아버지가 전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믿어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요. 매번 제 생각이 아닐 때 안 돼, 안 돼 하면서 아이와의 갈등이 생겨요. 예. 근데 그거를 다 알면서도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잖아요. 뭐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크게 아버지 어머니로 인한 그늘이 없는 셈이죠. 그렇죠.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예. 대해주는 아버지는 그 당시였지만 틀림없이 신세대 아버지였습니다. 네. 예.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미군 부대에서 예. 내 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종이랑 그 질 좋은 예. 문구용품을 품고 예.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환상적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께 더 좋지만. 네. 예. 그 모습이 이렇게 아련하게 연상되면서 얼마나 자식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으로 그렇죠. 그렇게 품고 오셨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아버님께서 이렇게 약간 자애스럽고 예. 또 일단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네. 그런 어떤 부모로서의 가르침과 가치관이 예.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또 교수님의 자녀분까지도 예. 아까 함께 사셨다고 예. 8년 동안 하셨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 둘이 다 아들인데 네. 저희 배우자가 그 남자 넷하고 산 셈이에요. 한 공간에서. 근데 3대.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와. 그게 복이에요, 저한테. 네. 그래서 네. 아버지가 두 아이에 대해서 참 편안해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게 리액션이 말하자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성정이 저나 아버지나 그 아이들이나 다 이렇게 뭐랄까 좀 강하지 않고, 다음에 이렇게 웬만한 건 이렇게
견디면서 넘어가고 뭐 이런 성격들이 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약간 가게에 네. 그 포용력과 원만한 성격이 흐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어떻게 해봐요. 보면 가풍처럼 흐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주는 마음이 약간 그 가족 안에 깃들어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교수님, 저가 이제 저도 며느리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이제 아내 되시는 그 며느님과도 사이가 무척 유달르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80대 중반의 노인이시니까 네. 꼭 저희 이제 안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외관상으로 누구나 발견하는 외관이세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가 새하얗고 키가 아주 작으세요. 그러니까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런데 목사님이 금방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집은 뭐 이렇게 아들이 안 모시고 뭐 이렇게 며느님이 모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표징하듯이 모든 아버지의 그 말년을 우리 안사람이 많이 이렇게 돌본 거죠. 그러니까 그 겸상해서 밥을 먹고 오늘도 제가 이제 이렇게 녹화하러 간다고 저 사진 같이 찾았는데 네. 갑자기 아버지 보고 싶다고 아버님 보고 싶다고 울컥해요. 근데 저는 안 울컥하는데 그래서 그 아버님이니까 모실 수 있었다고 또 그래요. 또 아버님이 그런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네. 또 아버지는 며느리를 존중했고 뭐 급한 일 있으면 저보다는 저희 안사람을 찾으셨고 그래서 두 분이 그런 상호 그 신뢰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며느리 또 손자들 네. 다 같이 할아버지, 아버님을 좋아했고 좋아했다는 것은 아버님은 그 가정에 마치 천사처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보다 점점 커서 8년 동안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계시면서 전에 몰랐던 이런 면이 아버님께 있었네 하는 그런 발견되는 것이 있었는지요. 사실 아버지는 그냥 언제나 계시는 분이었지 제가 아버지가 어떻다고 표현해 본 적도 없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방에 가서 또는 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멀리 계실 때는 불가능한 대화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가지셨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정들 또 자식들이나 손주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들 또 그리고 당신이 삶에서 이루지 못한 뭐 누구나 다 뭐 미완성입니다만 이루지 못한 것들을 손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고 싶은 것들 이런 것도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또 88세쯤에 드디어 이제 성경 필사를 시작하셨어요. 88세예요. 그래서 이 2권짜리로 이 책을 손주 누구한테 준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공증서까지 있어서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사인해 주시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다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큰아이한테 줘서 큰아이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주신 큰 선물이자 마음의 부담이자 그런 것은 이제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말년에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좀 빛이 나죠. 가문의 빛나는 유산 같은 거네요. 또 그 아드님께서 또 아이가 태어나면 나중에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 의미 있는 아니 가풍이 정말 그렇죠. 대단한 집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 교수님 왜 이렇게 쭉 아버지와 또 내 자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교수님은 지금 중간 다리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 봤던 아버지 그리고 함께 해오면서 이제 교수님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나에겐 또 아이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가 된 후에 아버지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해요. 제가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제가 비유를 그렇게 했는데 가옥으로 치면 지붕이 날아간 거예요. 노천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이제 우러를 데가 없고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혼자가 된 것 같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미처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좀 죄송한데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까 생긴 건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래서 그 추도 예배를 이제 기일 때마다 가서 드리는데
지금이 이제 이번이 이제 6주기인데 네.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제가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아이들 이렇게 쭉 서 있고 그러는데 한 번도 제가 울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아이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년을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등 굽은 뒷모습이라든가 네. 아버지가 말씀은 당당히 하시지만 이렇게 차츰 이렇게 사위어 가신다 그 과정을 봐서 그런지 더 보고 싶고 이제 그런데 이제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아버지인 셈인데 저는 이제 뭐 반도 못 쫓아갑니다. 반도 못 쫓아가고 저는 저에게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고 맨날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면은 있죠. 아이들이 뭘 하든 간에 할아버지처럼 네가 하고 싶은 일이냐만 물어봐요. 예, 그래서 꼭 하고 싶으면 하라고. 예. 그리고 이제 누굴 뭐 배우자로 데려온다 하더라도 촌스럽게 반대하지 않고 사랑하느냐만 물어보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랬더니 저희 배우자가 당신이나 대신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고.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요. 아버님도 생각 떠나지만은 교수님은 행복한 아들이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아들로서 가끔 내 일상 속에서 와 이런 모습은 아버님의 모습이었는데 나한테 있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었는지요? 아버지가 그렇다고 아주 뭐랄까 이렇게 부드럽고 자상한 그런 캐릭터는 또 아니에요. 네, 그 시절엔 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네. 이게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실제로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아버지의 그 속 깊은 걸 알은 거지. 예. 그러니까 근데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자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대화 속에 모든 게 다 풀리니까 네.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묵묵하게 지켜보고 응원하는 그 성정을 닮은 것 같아요. 꼭 아버지가 저희 배우 안 사람이 꼭 이럴 때는 아버님 같네. 그럴 때가 그런 순간이 아닐까. 저는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는데요. 그 소년 시절에 아버지께 그때는 이제 전문적인 문학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편지를 쓰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은 교수님의 첫 작품이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쪽의 전문가로서 아버지께 편지를 다시 전 추도 예배 때 뭔가 쓰시지 않았나 뭐 그런 상상도 해보고 이렇게 써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직후에 한번 썼죠. 네. 그 이제 서간체는 아니었지만 네. 아버지를 회상하는 에세이 비슷한 걸 썼는데 예. 아주 짧은 에세이였지만 아버지는 역시 등이 큰 분이다. 이렇게 등이 넓은 분이다. 그래서 넓으니까 많은 짐을 지고 사셨죠. 사실은 그 시골에 아주 네 번째 아들이신데 거의 가정적 지원을 못 받으시고 자수성가하셔서 어렵게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키우신 그 모습에는 그 등에 수많은 짐이 얹혀 있을 거고 또 왜소하시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또 어떻게 저 책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끄셨을까. 그런데 그 등에는 또 저희가 엎여 있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또 아버지의 못 이룬 청춘의 꿈도 거기 있을 거고 또 어머니하고 단란한 가정을 사실은 많이 못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떠나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을 등에 또 이렇게 그 말년에 그 쓸쓸함과 그게 제가 분명히 봤는데 자식이니까 그 쓸쓸함을 말할 수는 없었는데 그 글에는 그것도 좀 표현돼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제가 간직하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뒷모습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남은 시간 또 언제까 되면 끌어오고 싶다. 예, 그러시죠. 그 교수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을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등이 많이 구부러졌네요. 그러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이제 나이 먹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같이 대화했기 때문에
교수님의 그 눈물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 제가 네. 자주 이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존경할 만한 성품이나 가치관을 받으셨잖아요. 아주 좋은 유산으로. 그래서 가풍에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삶 속에서 아버지의 존경할 만한 부분들을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시려고 어떻게 노력하세요? 문득. 예. 문득문득이요. 뭐 저도 이제 공부한 게 있으니까 제 스타일이 있지만 네. 글쎄 저도 뭐 가끔은 아니고 한두 번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예. 질문을 통해서. 네.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이제 그렇죠. 경조사도 해야 되고 네, 네. 근데 제 아버지가 저를 늦게 낳으시기도 했고 아버지가 또 형제 중에 거의 막내급이니까 제가 사촌들 중에 제일 어린 그룹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저희 형들은 저보다 한 20살 이렇게 많고 다 그러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저하고 상의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럴 때 저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사실은 늘 아버지 따라다니면 네. 그럴 때 가장 슬기로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죠. 아버지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아버지가 내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대한 무슨 이렇게 가치나 사상 이런 걸로 저한테 임해 있지는 않으시고 아버지의 그 존재 자체로 그때 뭘 이렇게 풀 수 있는 에너지 이런 거를 주셨을 때 아버지라면 그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은 했죠. 또 하게 되고. 네. 아, 이게 존재 자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요. 네,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아버님을 생각할 때에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혹시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요? 그 어릴 때 네. 아버지를 작은 거인이라고 해본 적은 있죠. 작은 거. 네, 작으세요. 하여튼 네. 작으신데 아버지가 이렇게 품은 그 이제 청년기의 뜻과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보이신 거, 말년에 보여주신 거,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모습 이런 걸 다 보면 그래도 뭐 학력이 높으신 것도 아니고 네. 특별한 뭐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신데 그래도 당당하게 그렇게 90인생을 사신 거는 거인이 아니었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작은 거인. 그 말씀이 눈에 선하게 예. 보입니다, 아버님. 네.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누구와 함께 사랑을 통해서 살 때요, 교제할 때 꼭 많은 시간을 나누거나 예. 무엇을 꼭 해야 의미 있는 건 솔직히 아니지만요. 이제 시간을 같이 하지 못했을 때 아쉬움이나 후회 같은 것도 좀 남잖아요. 예. 혹시 교수님께서는 나 아버지랑 이런 걸 못 해보거나 아 이거 못 해봐서 서운하고 후회되는 거 있어 하시는 뭐, 그런 게 있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여행을 못 해봤어요. 그러시구만. 네, 거의 못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 정말 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아버지 어릴 때 이제 아버지 부대 간 기억하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계시니까 어머니하고 우리 남매들이 갔던 기억도 있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군데군데 사진은 남아 있지만 네.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저희가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계시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네. 또 자기 일만 바빴을 수도 있고 제가 네. 그리고 아이들 키우니까 또 뭐 그래서 늘 아버지 어머니는 제 삶에서 상수로 존재했지만 늘 유예된 분들이기도 했어요. 선택지에서. 네. 그러니까 그 대중가요에 불효자는 웁니다가 있는데 그렇죠. 물론 세상의 모든 아들은 다 불효자죠. 근데 특별히 아버지를 어머니를 이렇게 다른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모시고 한번 이렇게 케어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했던 것은 제가 참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마음에 남아요. 예. 두 분의 또 다른 아버지 어머님한테는 이제 제가 이제 잘해야죠. 작은 거인이지만은 지붕이 날아간 것처럼 예. 굉장히 큰 사건이 예, 네. 돌아가시면서 생겼는데 그 후에 삶 속에서 와 이건 아버님의 부재 속에 느끼는 그럼요. 공허함이다 하는 어떠한 순간이 좀 있었는지요. 그러니까 뭐 바쁘게 살다 보면 잘 잊어먹고 사는데 이렇게 문득 삶의 국면마다
그 번내신 표정이나 또 저희 방에서 나오셔서 이쪽으로 걸어오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있어서 제가 홀로 여기 온 게 아니다. 네. 모든 저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온 거다. 네. 느낌을 제가 조금 망가지려고 할 때마다 망가진다는 건 뭐 실수하거나 아니면 뭐 과욕을 부리거나 아니면 타인에 대해 불성실하거나 그럴 때 그 아버지 어머님의 성실하심이 저의 발원지이고 네. 저의 그 귀속처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아내로 이제 옮아가는 순간에 있는데 그건 이제 어디 가서 자식 자랑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 자랑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옳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죠. 교수님은 왠지 그 아버지를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숨 쉬듯 일상을 통해서 매 순간 그 사랑을 느끼셨던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그 부재 속에서 그 더 큰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일상을 살아가시는구나 하는 그게 제 생각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갈등 관계가 많잖아요. 네, 정말 맞죠. 많죠. 근데 네. 저하고 아버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요. 늘 믿어주시고 저에게 위임해주시고 제 결정에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왜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딸과 엄마처럼 소소하게 얘기를 다 나누지 못해서 뭐 그런 건 못했죠. 네, 그래서 혹시 교수님께서 말로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나요? 이렇게 살아계실 때요? 저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병원에 계시고 이제 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귀에 대고 한 얘기는 아들로서 쉽지 않잖아요, 그게요. 그게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는 거는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 훌륭하셨다고는 했어요. 근데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표현을 못하셨으니까. 훌륭하셨다 한 것이 사랑합니다 하는 말하고 저는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혹시 아버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고 하면 못다한 말씀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는지요. 아버지 훌륭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아버지는 매사에 훌륭하셨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 게 참 다행스럽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뭐 과부족이 있지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고맙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참 많이 부러우실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렇게 아버지와 사랑하면서 후회 없이 이렇게 많은 것을 떠올릴 수 있는 분이 쉽지 않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네. 저는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교수님의 아버님은 천연기념물이다.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부러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님을 이렇게 회상해 보시면서 품이 있는 노년, 그 품이 있는 노년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요? 노인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심리학적으로는 자신의 소멸을 앞둔 분의 조급증이라고도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뭐 신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나 그래도 행복한 노년에 감사하고 노년일수록 베풀고 노년일수록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훌륭한 노년은 되도록이면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귀 기울이시고 마지막에 촌철살인으로 그게 맞다고만 말씀하시는 그 경청의 능력이죠, 일종의.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것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하고 이질적인 것들이 나타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거기가 줄이고 당신이 비주류로 밀리는 건데 그건 자연의 섭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다양성으로 존중해 주는 그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지면 대체로 괜찮은 노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물론 자기가 살았던 시대가 소중하지만 이게 표준은 아니다. 시대는 이렇게 바뀌고 또 사람들의 그 시선들도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예전에 인문학은
이 20세 전후의 젊은이들의 인생관 교육이었어요.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져라. 네. 다음에 뭐 관계를 확장해라. 다음에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지. 근데 이제 인생이 길어지니까 노년의 인문학이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현장에서 떠나신 삶의 현장에서 근데 인생이 길어졌대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생만 길어진 거예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 여생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네. 그 여생에서는 일이 빠져나가고 관계가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과 관계가 그렇게 마치 그 칼슘 빠지듯이 빠지는데 그걸 어떻게 행복한 가치 있는 생으로 할지가 이제 인문학의 핵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야, 대전환이네요. 예. 그러니까 성장기에 가졌던 가치관은 이미 다 달라졌어요. 그때는 예. 옛날엔 그거 가지고 살다가 짧게 살다 갔지만 네, 이제는 네. 그걸 충분히 까먹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네. 더 이렇게 이자를 불리듯이 하려면은 역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꾸준한 관심과 공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와, 네. 맞습니다. 네. 아유. 이 말씀은 시청자님에게도 굉장히 교훈이 되겠지만은 저한테도 큰 교훈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예, 말씀 고맙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늘은 이 문학평론가 유성호 교수님과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우리가 아버지 하면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떠오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버지 하며 기도할 때 떠오르는 하나님 아버지. 네. 예, 예. 네.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어떤 그런 존재이시잖아요. 예, 예. 아버지라는 거는 어쨌든 기원이란 뜻 아닙니까? 기원이고 지금도 지켜보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다. 내가 삼촌이나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의 삶을 또 저의 생각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지키시는 그 우리 아버지의 네. 가장 성스러운 모습으로의 네. 그 모습이라서 저는 당연히 아버지라고 네.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나님께로 갈 것 같은 네. 느낌을 갖고 삽니다. 아주 독실하다고 스스로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네. 궁구하고 읽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편이긴 하죠. 근데 교수님 저희가 지금 아버지라는 주제를 놓고 얘기를 전체적으로 나누고 예, 글쎄 있는데요. 문학 작품 안에서도 우리 그 아버지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다각도로 있죠. 작품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학과 또 이제 아버지의 부재, 어른의 부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그 인문학과 함께 접목시켜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그 문학 작품을 제가 뭐 정확한 통계를 내본 적도 없지만 네. 문학 작품 속의 아버지는 되게 좋은 모습으로 안 나와요. 네. 왜냐하면 주인공은 주로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이해하지 않는 아버지. 이미 시대는 바뀌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고집만 부리는 아버지. 그리고 집안 들어먹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 많죠. 네. 무슨 러시아에 가도 아버지와 아들 같은 작품이 있고 우리도 3대라는 작품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의 발원지이자 나를 이거밖에 안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 가능성이죠. 원천적 제약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근데 아들이 착하고 그러면 가능성 쪽만 봐서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하고 아버지 부정적인 면만 보면 좀 세속적으로 말하면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저기서 태어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으셔서 난 이거밖에 안 된다는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세대 간의 갈등으로 해서 풀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해피엔딩이 아니고 몰락하는 서사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통 아들들의 마음에 그냥 자기 일이나 바쁜 사람, 뭐 그렇게 많이 됐어요. 근데 IMF 직후에 김정현 씨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 많이 팔렸습니다만 그 작품에서 보면 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의 눈물을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가 초라해 보이더라 이거야. 물론 그건 대량 실직 IMF 직후에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래도 저도 지금 아버지의 뒷모습이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폼 잡고 집안에서 군림했던 가부장적 가장의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그분도 외롭고
그분도 자식하고 대화하고 싶고 네. 그분도 사실은 이러고 싶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그 인문학과 아버지를 연결한다면 아버지의 인문학은 엄하고 단호하고 스스로 처방하고 갈 길을 인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가라앉고 이런 공감의 인문학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해해 드린다는 측면이 아니로 네. 아버지와의 그 이제 상호 이해 그죠. 저 여기 우리 목사님 아시지만 그 지금 어버이날이 옛날에 어머니 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어버이. 아버지는 취급도 안 한 거예요. 취급 그러다가 없었어요. 이제 아버지도 좀 네. 너무했다 해서 어버이날로 했는데 그때 어머니 날을 정부에서 만들면서 양주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국문학자한테 노래를 부탁해서 만든 노래가 어머니 날 노래예요. 제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렇게 네.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은 다 집안의 희생자죠. 모든 가사노동 잘했지, 육아노동 다 했지, 또 허리 굽히고 농경사회에서 마지막에 쓸쓸한 녹파로. 근데 그렇게 고생하신 어머니지만 문학적으로는 최상의 예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는 그쪽에서도 예우를 안 한 거예요. 맞아요. 예, 왜냐면 맨날 잘난 척 하니까, 맨날 폰만 잡으니까 네. 싫은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이 어버이날의 한 축을 이루면서 우리가 봐도 아버지가 더 안 됐어요, 요즘은.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버지의 사회적 모습이 굴림하고 지령하고 혼자 잘난 게 아니라 결국 같이 그 이 쓸쓸한 여정을 같이 하는 가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호혜적인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 뭐 어불성설이 있긴 합니다만 아버지의 인문학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인문학은 또 역시 중의적이죠. 네.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물론 지나치게 좀 뜬구름 얘기처럼 아니, 보이지만 뜬구름 아니에요. 그게 저는 제가 네. 밑그림을 그린다면 그러고 싶어요. 네, 예. 정말입니다. 동요도 엄마에 대한 동요 많은데 아빠에 대한 동요 가사는 거의 없어요. 예. 딱 하나 있어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그거 꽃밭에. 그거 하나예요. 그렇네요. 예, 그 정도로 소외됐는데 오늘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아버님 인문학까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프로에 참석하시면서 이제 혹시 소감이 있으면 한번 소감 또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오늘 자리는 아버지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좀 행복감을 젖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장희원 아나운서한테 제가 쏟아놓은 말을 집에 가서 다시 해보라면 잘 못할 것 같아요. 기억도 잘 안 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제가 보겠죠. 네. 보면 저런 말을 했나? 그럴 싶을 정도로 네. 좀 제가 스스로 나라치심에 빠진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 또 어쨌든 소개해 주신 우리 나태주 시인 그다음에 또 그분도 저하고 나이 차이를 이렇게 해보면 젊은 아버지쯤 되셔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돌아가셔서 조금 있으면 기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저희 아내가 그래요. 어떻게 아버지 기일을 알고 방송국에서 불렀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과장과 엄살은 있었을지라도 최소한 그것 때문에 그거를 이제 허위로 돌리지 않게끔 이렇게 또 이 방송을 우리 제자들도 네. 우리 아이들도 본다면 제가 그 말은 저렇게 해놓고 그렇지 않게 그걸 다잡는 두 분의 아버지, 두 분의 아버지가 저를 잘 잡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서 뭐 올 때부터 참 영광스럽고 귀한 자리인데 제가 말을 해놓고 나니까 좀 이렇게 다시 하면 또 더 잘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도 좀 많은 이렇게, 교훈을 제가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네. 드렸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더없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너무 거대한 것들 앞에 있을 때는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어릴 때 아직 미성숙한 내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늘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아버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알찬
이야기를 전해주신 유성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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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서재경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연극을 하시고 어머니는 뮤지컬을 하시다 보니까 저랑은 굉장히 많이 트러블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야, 연기를 그렇게 매갈이 없이 이렇게 대충 하면 되겠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을 올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왜 불편하게 자꾸 이렇게 웃으시지? 근데 웃은 게 그냥 하하하 이게 아니라 하하하하 어이구 참 이렇게 좀 과장되게 이야. 이제부터 조금 서로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무렵에 급작스럽게 좀 이별을 하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잠시만요.